오늘은 좀 특별한 영상을 찍으려고 하는데요. 바로 게스트라고 해야 되나?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소피아님을 모셨습니다. 아마 이미 알고 계신 분들도 있을 텐데 소피아 소사장. 소사장 소피아입니다. 소사장 소피아라고 치면은 네. 굉장히 많은 분들이 팔로우를 하고 있는 또 유튜버이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소사장 소피아입니다. 저는 재테크 그리고 자기개발, 명상, 여러 가지 육아까지 키워드를 다루고 있는데요. 삶에 실질적인 도움을 드려야 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 결국에는 온전한 나로서 행복하게 살자. 이게 저의 이제 항상 생각하고 있는 목표입니다. 제가 소피아 사장님 그 채널 보면 어떤 느낌이 드냐면 이분은 지혜가 있는 어른이다. 약간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뭔가 지혜의 자입니다. 지혜의 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해드렸잖아요. 네. 애 낳는 것부터 그렇죠. 해가지고 중요한 얘기를 해주셨죠. 여러 가지 어떠셨어요, 느낌이? 애를 낳아야겠다, 빨리. 저는 재테크에 대해서 잘 몰라요. 진짜 잘 아시는 분이 여기 계신데 네. 제 영상 중에서 그 돈을 어떻게 관리하는지 영상이 한 12만 명, 13만 명이 본 영상이 있어요. 터졌네요. 네, 그래서 그거를 굉장히 많이 들어오셨는데 저는 네. 그분들을 충족시키는 더 좋은 그 팁들을 많이 몰라요. 그래서 한번 조금 이제 재테크 팁이나 아니면 좀 핵심 그런 것만. 재테크를 할 때 기억해야 되는 5가지란 영상이 그 영상도 사실 몇십만의 조회수를 기록한 영상이 있어요. 거기서 이제 강조한 거를 조금 간추려서 말씀을 드려보면은 금리에 너무 연연하지 말고 종잣돈을 모아야 되는 그 한 가지에만 집중을 하세요. 그러니까 막 처음에는 불려야 돼서 펀드도 하고 변액보험, 주식 여러 가지를 시도를 하는데 사실 종잣돈을 모으는데 방해가 된다고. 제가 이것저것 해보고 나니까 그러면 빠를 줄 알았는데 빠르지 않더라. 그래서 처음에는 금리나 수익률 별로 연연하지 마시고 그냥 무조건 묶어놓는다. 그것에 이제 집중을 하시고 후에 빚을 활용하는 방법을 꼭 공부를 하셔서 빚을 활용해서 집을 산다거나 여러 가지 레버리지를 일으키는 것을 익히시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빚을 이해하려면. 빚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경매를 배우시는 게 좋은 커리큘럼입니다. 이렇게 짧게 설명을 드릴게요. 자세한 건 저의 영상을 정말 많이 있어요. 저는 봐주세요. 그때 되게 많은 질문, 한 100몇 개의 질문을 받으셔서 그걸 하나하나 답을 해주셨었잖아요. 네, 그거. 그때 업로드도 속도 진짜 빠르시더라고요. 그거 진짜 10,000명 이벤트로 했는데 후회했어요. 와, 너무 힘들다. 일을 잘못 벌렸다. 근데 그거는 약간 두고두고 나중에도 제가 만약에 재테크에 또 관심이 생기면 그걸 또 보면은 되게 공부가 될 것 같아요. 그러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신의 질문이 아마 포함이 되어 있을 겁니다. 한번 참고해보세요. 이거는 제 개인적인 건데 오늘 되게 많은 얘기를 하긴 했는데 아이를 키우면 달라지는 점? 그게 되게 궁금했어요. 저는. 그러니까 아이를 이제 없으셨을 때랑 생겨서 이제 정말 아이와 많은 시간을 보내고 계시잖아요. 그랬을 때 인생이 어떤 게 달라질까? 이런 게 좀 궁금했어요. 저는 저 인생에서 자유가 가장 중요한 가치예요. 저는 옛날부터 뭔가를 저한테 하라고 말하는 걸 최고로 싫어했어요. 그러니까 학교를 다니는데 머리를 잘라야 되는 그 규정 같은 것들도 미쳐버리게 싫어하는 좀 그런 정도로 타인이 나의 삶에 들어오는 것을 굉장히 싫어해요. 근데 이제 육아는 제가 원해서 선택을 한 거고 아이를 낳았는데 본의 아니게 저의 자유를 없어지는 것이 제일 힘든 것 같아요. 저는 그게 지금도 힘들어요, 사실은. 하지만 그럴 때 그럼 다시 과거를 물어보면 그럼 네가 자유를 마음껏 누리고 아이가 없는 삶을 선택하지 그랬어? 라고 물어봤을 땐 죄송해요. 오빠 그래 알았어. 그러니까 다시 저한테 물어봤을 때 당연히 아이를 낳는 거죠. 그러니까 생각할 필요도 없이 두 번 생각할 필요도 없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다시 그렇게 생각하면 그러니까 모든 것에는 양면이 있고 장단점이 있으니까 내가 선택한 것을 후회를 하지 말고 또 받아들일 건 받아들여야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힘든 거는 결국엔 그건 것 같아요. 자유로움을 뺏길 수밖에 없는 거. 사랑에는 희생이 또 포함이 되니까. 하지만 그 외에 어마어마한 큰 행복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감수할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저희가 신혼부부고 아이가 없기 때문에 이런 게 저는 되게 궁금했었고 특히 대학생분도 되게 많으시고 해서 그 얘기도 좀 얘기해 줬으면 좋겠어요. 그 처음에 대학교를 안 갈 생각을 했던 그런 부분. 우선은 고등학교 2학년이 되니까 뒤에 이제 커다란 벽면에 수능 성적별로 들어갈 수 있는
예상치 대학과 학과가 네. 나와 있잖아요. 거기에서 이제 쭉 봤는데 제가 원치 않는 공부와 학교가 보였어요. 제 성적으로. 네, 그랬고 사실 이제 수많은 과가 나오잖아요. 이렇게 네. 공부하고 싶은 과목이 사실 없었어요. 만약 제가 어떤 특정한 무슨 과목에 관심이 있었다고 하면 목표로 했었을 수도 네. 있었을 것 같은데 결국에는 성적 때문에 이 학위를 받는 목표로 대학을 가야 되는구나. 근데 그렇다고 했을 때 이런 모두가 이 계단식으로 이 성적에 따라서 들어갔는데 그럼 또 나왔을 때 이제 순위가 정해져 있잖아요. 여기에서 과연 내 앞에 있는 순위를 어떻게 내가 차별성을 두고 내가 뭐 이길 수 있을까? 계속 이런 끝도 없는 경쟁의 구도, 그러니까 차별성이 없는 것, 그런 것에 되게 염증을 느꼈고 다른 승부수를 던지고 싶었어요. 그게 외국어를 빨리 배워서 뭐 나만의 사실 무역을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었고 사업을 하는데 좀 외국어를 배워놓는 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다른 승부수를 좀 던진 거였던 거죠. 그래서 중국을 이제 좀 저렴하니까 간 건, 내가 갈 수 있는 나라가 중국이어서 간 거였는데 그 안에서도 또 그 고졸의 한계를 느끼고 사람들의 선입견에 부딪히면서 이것을 계속 설득을 시키면서 에너지를 쓰는 것보다는 학위를 그냥 받아서 그냥 이렇게 넘어가는 게 낫겠다. 그리고 그래서 자퇴로 바뀐 거죠, 목표를. 그래서 이제 대학에 들어가서 자퇴를 하려고 했지만 이게 더 특이해요. 대학에 들어갔는데 내가 그 증만 이제 들어갔다는 그 증거만 남기고 자퇴를 하려고 했다라는 것도 되게 신기한 계획이잖아요. 그리고 들어가서 또 결국에는 그럼 이제 졸업을 하니까 목표는 학위인 거죠. 간판이라고 정확하게 생각을 했어요. 대학은 간판이에요. 제가 보기에. 그러니까 거기에서 더 공부를 해서 뭐 대학원 다니고 박사학위를 하고 학문에 깊게 연구하는 친구들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간판을 따서 그걸로 이제 취업을 하기 위한 어떤 단계의 그거잖아요. 그렇죠. 그것을 그냥 현실을 정확히 보면 학위만 필요하기 때문에 학위를 받을 정도로만 맞아. 수업을 유지하고 그렇죠. 저도 그러니까 대학교를 다니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건 자신의 이제 생각에 따라서 필요한 만큼 그걸 활용하면 되니까 그거는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네. 근데 갈수록 정말 학위는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직업이 지금 너무 없어지고 있고 저도 되게 비슷하게 생각해요. 저도 그래서 중퇴를 하긴 했는데 이게 학위도 가질 수 있고 능력도 같이 가질 수 있으면은 사실 뭐 학위도 가지면 되죠. 그렇긴 한데 이게 시간이라는 게 정해져 있고 내가 들일 수 있는 노력이 정해져 있을 때 학위에다 많은 노력을 쏟게 되면은 그만큼 능력을 만들 그게 없어지는 거라고 전 생각을 했어요. 노력 투입 대비에 나오는 성과가 이 학위와 시간과 돈과 같아지면 차라리 뭐 이렇게 경험이나 사업을 했을 때 그 느껴지는 그 성과의 그 뭐 경험치가 다르긴 한 것 같아요. 네. 소사장 소피아님이 원래 웨딩 사업을 하셨었어요. 그래서 네. 그것도 굉장히 처음에 원래 뭐 가업이 있어서 했거나 뭐 아니면 돈이 막 많아가지고 한 것도 아니었잖아요. 그렇죠. 다 대출받아서. 네. 근데 많은 분들이 처음에 도대체 어떻게 시작을 했냐라는 걸 조금 궁금해 하시는 것 같은데 사실 대학교 때도 뭐 여러 가지 쇼핑몰도 하고 경험을 해봤어요. 그러니까 무에서 유를 창출하는 것의 중요성은 제가 이미 겪어봐서 아는데 그래서 은행에 사표를 좀 쉽게 던질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나는 좀 만들 수 있다. 뭐 아니면 뭐 정말 아르바이트를 해서라도 굶어 죽지 않는다고 생각을 했고 그럼 어떤 창업 아이템을 고를까 할 때 그때 가장 많이 연구했던 거는 제 자신이 어떤 스타일인지를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결론은 게으르고 부지런하지 못하고 또 열심히 일할 생각이 없고 뭐 좀 여러 가지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좀 이왕이면 유행을 안 타면서도 그러니까 뭐 할 수 있는 것 그리고 제가 또 중국어를 할 수 있었기 때문에 좀 중국의 시장이 존재하는 걸 이미 어떤 계기를 통해서 알게 돼서 네, 중국에서 드레스를 수입을 해서 한국에서 파는 그런 쇼핑몰을 오픈을 하게 되었죠. 그러다가 본의 아니게 이제 계속 사람들이 오시고 입어보고 싶다고 해서 샵까지 내게 됐고 샵도 저희가 가진 돈 안에서 또 대출을 받아가지고 네, 셀프 인테리어 해가지고 삼청동에 조그만 샵을 낸 적이 있었습니다. 이게 딱 그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봤을 때는 딱 그 웨딩 매장을 하는 것만 보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그 과정을 모르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어려운 일을 그냥 갑자기 뚝딱 한 것 같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런데 막상 얘기를 다 들어보면 정말 처음에는 그냥 온라인으로만 팔다가 집에서 피팅을 했다가 나중에 이제 그렇게 된 거잖아요. 차차. 그렇죠. 그러니까 그 창업은
그 경험을 우리가 수행을 한다고 해야 되나? 경험을 하면서 좀 저를 발전시키고 나를 알아가는 그런 모든 과정이 있잖아요. 네. 그것을 함축해가지고 굉장히 압축해서 빨리 배울 수 있는 것이 사업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수행의 방면에 이렇게 봤을 때도 굉장히 효과적인 전 방법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실패를 해도 가치는 게 바로 이 포인트 때문에 저는 가치가 있다고 생각해요. 나를 조금 더 자세히 알 수 있고 그러면 나를 알고서는 무엇인가를 하면 확 성공률이 높아지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저것 막 한다고 해서 성공률이 높아진 게 아니고 열심히 한다고 해서 높아진 게 아니고 나를 잘 알아서 나랑 딱 맞는 어떤 것을 맞아서 궁합이 맞을 때 이게 터지는 거기 때문에 그것을 알기까지 수많은 시행착오는 겪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맞아요. 제가 만약에 유튜브를 하는데 막 먹방을 한다거나 뷰티를 하고 있으면 얼마나 안 맞겠어요. 그쵸. 화장도 잘 안 하는 사람이 만약에 그렇게 한다 하면 그쵸. 남들이 보고 뷰티가 네, 잘 그렇죠. 된다니까 나도 해봐야지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내가 근데 좋아하는 내용은 이런 내용이다 하면 요거를 해야 되고. 그렇죠. 삶이 다 그래. 뭐든지. 그러니까 창업도 아니고 창업뿐만 아니라 연애, 결혼, 뭐 사는 모든 것이 나를 알아야지 진짜 만족도가 높아지고 네, 성과도 나오는 거거든요. 또 연애나 결혼에 대한 컨텐츠도 또 있잖아요. 아, 맞습니다. 제가 나름 스스로도 연애가 굉장히 좀 되게 아시죠? 굉장히 확고한 스타일이었고 또 결혼을 웨딩 사업 6년을 하면서 수많은 커플들을 보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었거든요. 그래서 연애 컨텐츠도 많이 있습니다. 맞아. 소피아 님이 그 남편분이랑 같이 6개월 동안 남미 신혼여행을 다녀오셨다고. 네, 정말 인생에서 굉장히 잘한 선택이 몇 개가 있는데 뭐 중국 간 것도 그렇고 신혼여행을 갔다 온 것도 정말 좋은 선택을 했다고 생각해요. 뭔가 이게 톡톡 튀는 그런 결정을 순간순간에 잘 내리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 포인트는 돌아봤을 때 후회를 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를 고민을 해서 이걸 지금 안 하면 후회할 것 같다고 하면 무조건 그냥 하는 거죠. 그러니까 실패와 성공할 것이냐로 묻는 게 아니라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후회를 할 것인가를 질문을 하는 편이에요. 그러면 이제 실패를 해도 괜찮은 거죠. 그렇죠. 왜냐면 후회는 안 하니까. 그러니까 후회를 안 한 것에 성공을 했으니까 이것의 실패는 상관이 없는 거죠. 예, 저는 주로 그런 식으로 하고 요즘에는 이제 인생은 지금 행복하고 의미 있는지를 두 가지를 항상 질문을 하는 편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뭐 어떤 행동을 할 때 지금 행복한지 그리고 이것이 의미 있는 일인지를 좀 스스로에 계속 물어보는 편이고 선택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조금 제가 이제 올해 재테크 책이 나오고요. 네 번째 책이자 저희 재테크로는 옛날 은행의 사생활. 네, 9년 만에 나오는 재테크로는 두 번째 책이에요. 굉장히 나름의 이제 9년 동안 열심히 재테크 쪽으로 내공을 누르고 해서 책이 나올 예정이니까요. 네, 많이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기대돼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에 또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뵐게요. 그러면 같이 안녕.